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채권 확정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채권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460조에 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무에 대해서는 학설대립이나 판례 통설은 이를 파산 절차 내에서 불가증력의 효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이 아니는 거죠. 이러한 불가증력의 효력은 파산관제인에게 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일단 이의 없이 확정된 파산 채권을 파산관제인이 나중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파산 채권만이 채권 신고 조사 절차에 따른 확정이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재단 채권이 조세라든가 사대보험이라든가 국세, 지방세, 재단 채권이 파산 채권으로 신고되어 파산 채권으로 확정되고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당연히 파산 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주 121죠. 대법원 판례죠. 여전히 파산 채권입니다. 그거는 여전히 재단 채권입니다. 면책이 안 되죠. 확정 후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다투려면 기재의 잘못, 절차적 오류, 명백한 위산, 오기 등에 관하여는 판결이 경정에 준하여 경정할 수 있지만 실체적인 사항에 관한 잘못을 시정하려면 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소, 청구 이의소, 파산 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지급명령에 대해서 보니까 6천만 원짜리 지급명령이 들어왔는데 채무자에게 하기로 2천만 원을 1년 전에 갚았고 그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2천만 원은 집행력이 소멸됐죠. 그럼 2천만 원, 6천만 원 청구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부인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어요. 자, 그러면 관제인이 손해배상 해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바꿔야 되죠. 지금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죠. 집행력만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이소를 제기해야 돼요. 여기 나오죠. 여기 청구이소. 맛이 가죠. 청구이소. 자, 그 다음에 재심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재심 사유, 재심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청구 이소는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 이소. 이건 어떤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아주 대법원 2006년 7월 6일 2004-17436 판결. 파산 절차에 있어서 채권 조사기일에 파산관제인 및 파산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은 이로 인하여 확정되고 확정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이건 옛날 구파산법 사건이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확정 판결의 효력이 동일한 효력이라면 기판력이 아니라 그랬죠.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파산 절차 내부에서 불가증력이라는 게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아까 얘기했죠. 6천만 원짜리 지급명령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전액 다 갚았다. 그래도 확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한번 없어진 건 끝이죠. 그러면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6천만 원을 갚았는데 2천만 원, 2,327만 원 이자까지 해서 갚았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2,327만 원이 아니라 2,317만 원, 10만 원 차이가 있어요. 명백한 오기가 맞죠. 아니면 2,300에서 앞에 이자가 잘못 봐서 1자로 봤어요. 아니면 3자로 봤어.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각종 기록하고 대조해 봤을 때 이거 명백한 오기가 맞아. 잘못된 계산인 거죠. 그때는 파산법원이 경정 결정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6천 중에 2,327만 원을
변제한 게 맞는데 관제인이 아니면 여직원이 아니면 법원 실무관이 실수로 기재를 앞에 2자를 1300으로 잘못 써서 혹은 3000으로 잘못 써서 채권이 액수에서 차이가 나죠. 그런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이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채권 조사 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했던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제인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채로 채권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 불가증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 행사 못하죠. 부인권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파산관제인이 사후에 한 그러한 부인권 행사의 적법성을 용인하는 전제에서 파산 채권은 이미 확정된 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부인권을 전제로 부인권 행사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 아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6천으로 계산해서 2천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5천만 원 변제한 걸로 이게 위기 오산이냐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그때는 파산 채권자표 무효 확인의소를 소송으로 형태로 구해야 됩니다. 파산 채권자표 무효 확인의소를 안 해본 것만으로 참 변호사 인생이 관제인 인생이 따뜻하죠. 그렇죠? 그 무효 확인소를 해본 관제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꼬인 거죠. 그 경험을 한다는 게. 그래서 채권 확정의 효력 무슨 의미인지 이게 파산 채권 의외로 실무에서 채권 시부인 날 채권자는 거의 오지 않고요. 채무자도 관심 없고요. 채권자들은 관심도 없죠. 왜냐하면 개인 파산에서 돈을 나눠주는 사건은 진짜 전체 사건의 10%, 20%, 많아야 20%, 10%, 통상 10%빼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눠줘도 나눠준다 한들 그 돈이 배당률이 진짜 뭐 몇 프로 안 돼요. 대부분. 뭐 빚은 한 1억인데 뭐 자동차가 한 500짜리가 있어요. 500을 뭐 관제인이 어떻게 해서 450에 매각을 했어요. 간신히 50만 원 깎아서. 자, 그러면 1억에 450만 원 얼마예요? 관제인 보수 또 빼야죠. 100 얼마. 그러면 한 300만 원 나눠준다고 보면 1억에 300만 원은 얼마입니까? 배당률이 3%가 안 되죠. 그겁니다. 참 겨우 1, 2%, 2%, 3% 나눠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죠.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산 채권자표 무효 확인의소를 구하는 실익도 거의 없죠. 뭐 잘못된 것도 그냥 경정해서 넘어갈 수가 있죠. 뭐 그걸 누가 또 저 관제인이 잘못했으니까 다른 채권자 이거는 그대로 확정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 몇백 차이라면 모를까? 10,000원도 차이가 안 나죠. 1, 2만 원. 몇만 원 차이 안 나요. 굳이 그걸 입 아프게 이의를 진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채권 확정의 효력 이거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기판력이 아니라 불가쟁력,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구나. 명백한 위기 오산이 명백하면은 판결 경정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상당히 차이가 큰 경우에는 결국 무효 확인의소, 파산 채권자표 무효 확인의소를 제기해야 된다. 부인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릉 저 사람 내가 시부인을 잘못해서 엉뚱하게 채권자가 1,000만 원을 더 가져가요. 결국 그렇다고 1,000만 원을 부인권 행사해서 그 1,000만 원을 토해내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이 구파산법 벌써 구파산법이면 2006년 전에 현재 통합도산법 시행되기 전에 판례인데 이게 지금 15년간 16년간 변경이 안 됐다는 것은 엄청난 판례죠. 사실 뭐 채무자들은 잘 몰라도 됩니다. 관제인이나 보조인 그렇죠? 들이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 신청 대리인들이 잘 알아야죠. 이거는
채무자 이거 뭐 안다 한들 뭐 이해나 되겠어요? 잘 모르죠. 그냥. 채무자들은 잘 알 필요는 없다. 알 수 있으면 좋지만 대리인들, 법률가들, 보조인들, 그다음에 신청 대리인들, 법무사, 사무장, 법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잘 알아둬야 되는 얘기죠. 그래야지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결정적일 때 한 방을 쓸 수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법은 판례는 이런데 판사 당신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냐, 상대방 변호사는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냐, 허위 주장을 하냐. 그렇죠? 감사합니다.